어떤 역할을 되게 요구하는 식의 미술이 실험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버트 모리스 미니멀리즘. 여러분이 미니멀리즘을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미술에 관련된 분들이 꽤 있잖아요. 미니멀리즘. 근데 미니멀리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의 표현이라든가 그냥 깨끗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리얼타임 리얼 스페이스예요. 실제 공간과 시간. 실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뭔가 사물이 있고 그 사물들에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관객이 있는 것. 그래서 당대 196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비평가였던 마이클 프리드 같은 사람들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건 미술이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왜? 관객의 눈치를 보니까. 관객이 있어야만 성립하니까. 뭐 일단을 가능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바로 그렇게 비난받았던 모더니즘 미술 비평에서는 비난받았던 로버트 모리스 같은 작가의 관객 지향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관객을 계속 이렇게 중시하거나 거기를 쫓아가는 작업들이 사실은 21세기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미술이 됐어요. 마치 대중문화나 시장처럼. 그쵸? 시장은 대중이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관객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니 관객이래 뭐래요? 뭐래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나도. 뭐죠? 시장이랑 대중문화, 연애 오락산업. 근데 점점 그렇게 소위 여기서 크로스는 사실은 예술 분야에서만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뭐 이런 식으로만 크로스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죠? 더한 거는 상업 분야랑 산업 분야랑 아트랑 컬처 분야들, 문화예술 분야랑 상업, 산업 분야들이 크로스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종교보를 해가지고 정말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탁월한 수익 모델이 나온다고 막 부르짖는 사회잖아요. 차세대 먹거리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에 반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크로스하고 인어하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봉사하거나 소위 대중연예 오락산업에 봉사하기 위해서 크로스나 인터를 실행하지는 않아. 반대로 그것들의 전략은 취하면서 동시대 예술은 그런 방식은 취하면서 오히려 비판성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각 경험하는 능력을 더 키우는데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작품이 그래요. 이미 1960년에 로버트 모리스가 미니멀리즘 조각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방구로 반구 형태로 이렇게 조각에 가장 충실한 것 같은 그 구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나무 한 판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모리스 자신이 다른 그 퍼포머를 초대해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둘이 같이 서 있는 걸 했어. 공존의 가능성이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게 넘어지지 않고 잘 있으려면 나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저 사람만 존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끊임없이 임밸런스를 밸런스 상태로 맞추기에 노력하는 것. 항구적 밸런스는 없어. 항구적 균형은 없어. 계속해서 이 임밸런스를 밸런스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버트 모리스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비평을 해보자면 이런 작품은 이미 그런 소위 역량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무브전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감상자들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무브전의 첫 번째로 보여드린 그 비디오 속에서 혹시 문구 보셨어요? 헤이워드는 당신을 be part of art, 예술의 일부로 초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죠? 당신이 바로 예술의 일부가 된다는 건 사실은 로버트 모리스의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주는 행위자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작품으로서 완성되거나 기능을 하거나 생명력을 부여받는 거야. 그래서 be part of art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아까 좀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응? 낯익지 않아요? 흑백으로 이렇게 멋지게 찍어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달라 보여요? 이게 미술의 효과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멋있다고 명작이라고 미술사에서 봐왔던 그 많은 작품들은 사실은
도판의 힘일지도 몰라요. 아까 영상 속에서 봤으면 그것도 심지어 그 뭐지? 그 헤비메탈 하는 것 같은 청년하고 아주머니하고 같이 서가지고 막 뭐 긴장돼요? 막 이랬더니 뭐래? 뭐 이러고 있는 뭐 진짜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볼 때하고 지금 이렇게 되게 뭔가 고저스하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뭔가 유서 깊어 보이고 이거는 그 되게 개념 미술로서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그 작업들이에요. 누구요? 작가가 프란츠 에어하르트 말터라고 하는 독일 작가입니다. 되게 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되게 흥미로운 작업을 했고 스테파니 로젠탈 아까 그 큐레이터가 잘 찾아내서 이 전시에 포함시켜서 최고로 그 런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 전시를 무브전을 봤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업이 저거예요. 근데 곤혹스러워했던 하면서는 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심지어 50cm 거리로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이게 그걸 보여주는 이거거든요. 작가는 요 천조가리를 만드는 것이 다예요. 근데 천조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물질로서 미술 작품들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한테 저거는 그냥 천조가리에 구멍 2개 뚫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거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건 퍼포머들이죠. 행위를 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댄서나 컬리오그래퍼가 아니야. 안무가나 무용수가 아니야. 사실은 관객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했을까, 프란츠가. 그건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커넥션, 관계, 연결의 문제를 이미 1960년대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와 타인의 관계가 항상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벌써 나이 50인데도 사회적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경험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데 이렇게 저는 최근에 그런 진짜 개인사적인 고백을 하자면 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꽤 살았다면 그게 관계를 맺거나 하는데 노련해지거나 노회해져야 되는데 말 한마디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워. 하고 나서 뒤통수가 너무 아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관계라는 게 그래서 최대의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은 더 그래. 왜? 4차 산업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어디로든 다 연결되고 어디로든 다 알려지고 공유되니까. 여러분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사례 얘기했나요? 저스틴 사코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했나요? 아프리카 가는데 나 에이즈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그럴 거야. 왜? 난 백인이거든. 트위터 하나 그냥 올렸다가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끔찍한 관계인 거예요. 타인이 곧 지옥이죠.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말하자면 그거를 이미 1967년에 이 프란츠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질적으로 경험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술가가 사회적 관계란 아니면 인간의 소위 관계라는 건 얼마나 비극적이야 이러고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상자가 진짜 신체적으로 지각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물로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헤이워드나 그리고 이전신 2012년에 한국의 국립현대 과천관에서 순회전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이는 안 하고 좀 이렇게 변형해서.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지금은 아까 영상에 보면 헤이워드 전시의 저 프란츠의 작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포밍을 했잖아요.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 자체를 좀 같이 감상자들이 참여하긴 했는데 프란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대천으로 잘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포개놨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써보고 저기 미술관 바깥에 잔디밭에서 그 하는 브로스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좀 보존하는 것처럼 되긴 했었어요. 물론 퍼포먼스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이 네 사람이 이 천으로 만들어진 이 불확실한 형태 있죠. 앞에 제가 불확실성 얘기했잖아요. 형태가 딱 고정되지 않는 조형예술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저런 형태 아닙니까? 보존이 안 돼.
고정돼 있지 않아. 퍼머넌트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근데 그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조각에서 가장 중시했던 미학적 가치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작가 스스로가 그런 작업들을 만든 거예요. 프란츠는. 어떻게? 유연하고 취약하고 형태가 맨날 번영되고 고정시킬 수 없는, 심지어는 싸구려 재료로, 대리석이 아니라 뭘로? 광목천으로. 그런 걸 만들었어. 근데 심지어는 이게 자대위에 아니면 거대한 소위 앞에서 살이 안 들었지만 리차드 세라 같은 작가들, 로버트 모리스랑 비슷한 활동했던 미니멀리즘 작가거든요. 근데 리차드 세라 같은 작가는 지금 21세기의 거장으로서 초거대한 철판 작업 같은 걸 해요. 제가 말이 좀 바빠지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작가는 그런 리차드 세라의 태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파인 아티스트로서 거장의 어떤 태도가 아닌 정반대의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 자체로. 심지어는 이 프란츠의 작품 같은 경우 또 다른 작가로는 리자 클락 같은 작가들은 천이나 심지어 양파망 같은 거 있죠. 말 그대로 양파망, 우리 양파 넣는 망, 그런 거 갖고 작업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존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전시를 하면 큐레이터 작품 제작팀이, 미술관 제작팀이 그걸 새로 만들어요. 퍼미션을 받아서. 재단이나 이런 데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물질적이거나 사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러나 개념이나 태도나 지향하는 정신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게 현대 예술가들이야. 근데 댄스나 연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 말고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미술은 안 그랬어요. 고정 가능하고 영구 불변하고 하는 것들이 미술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걸 하는 건데, 이 작품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모퉁이에 서 있어주지 않으면 이 형태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의 미술 작품들. 자, 오늘 되게 많은데 항상 그러네요. 근데 이 사례들이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